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시술은 보톡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피부과 실장 출신이니까 그냥 1시간에 한 번씩 손님이 들어오는 게 보톡스. 왜냐면 일단 저렴하고 빨리 효과가 나고 하기 때문에 보톡스고, 레이저 시술로는 가장 많이 받는 게 레이저 토닝이라고 해서 피부 톤을 좋아지게 하는 거, 기미, 화이트닝 이런 걸로 이제 꾸준하게 관리받고, 연예인들 시술 관리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가장 많이 받는 게 데미지 없는 레이저 토닝이라던가 미백 관리 시술들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가장 보톡스에 효과 있는 게 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턱이 4개월 하면서 딱딱딱 3번 정도 맞으면은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날렵해지거든요. 턱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볼이 좀 쑥 들어가거나 살이 너무 없는 분들인데 턱이 이렇게 나온 분들은 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 맞았다가는 이 볼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걸 상담 없이 가볍게 막 맞으면 효과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보톡스는 진짜 딱 보면 보톡스 하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단돈 10만 원에 얼굴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시술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팽팽해질 수 있고, 갑자기 얼굴이 작아질 수 있고, 잔주름 이런 것도 고정될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제가 말하는 건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필요한 사람, 딱 봤는데 제가 저 사람 보톡스 10만 원에 얼굴 바꾸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턱이 비대하고 근육이 많은 분들, 표정을 막 많이 쓰는 표정주름, 그런 분들은 딱 펴주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근데 이미 막 다 쳐졌어요. 흘러내렸어. 그런데 보톡스는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는 피부 시술인데 IPL. IPL 요즘에 어지간하면 3만 원, 5만 원도 하더라고요. 피부 시술인데 누구나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사람이 있어요. 잡티가 있거나 피부 겉으로 좀 거무스름한 피부들이 있거든요. 한두 번 안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하얘져요. 근데 IPL을 얼굴 하얀 사람이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피부가 약간 거무튀튀하면서 잡티가 살짝 올라온 주근깨들, 이런 분들이 IPL 하면은 즉각적인 효과가 일주일 안에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링이에요. 이것도 모든 분들이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각질이 너무 심하게 많다거나 피지가 너무 많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화장 흡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할 때 한두 번 정도 이 필링에서 벗겨내는 거거든요. 박피 수준 말고 가벼운 필링을 하시면 화장품 흡수도 잘 되고 얼굴도 맨들맨들해지는데, 이것 또한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질 수 있어서 많아도 한 3번 안에 하는 게 좋긴 한데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모든 시술이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냥 남들이 했다고 해서 패키지를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광주사, 솔직히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광주사라는 게 히알루론산인데 이거를 피부 안에 넣어서 탱탱하게 물광을 만들어준다는 인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물광주사를 물광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촉촉하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니즈랑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효과도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는다. 저는 물광주사가 일단은 돈보다도 너무 아파요. 왜냐면 히알루론 자책을 이 주사로 놓을 때 넣는 순간 아프거든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1년에 한두 번 봤는데 소리 지르면서 맞거나 마취주사를 맞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통증이 심한데, 통증이 심하면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두 번째는 코 시술을 하는 건데요. 모공 흉터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병원에서는 3회, 5회 뭐를 패키지를 해서 뭐 100얼마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절대 재생이 되지 않아요. 3, 4개월 안에 효과가 없고요. 그런 걸 하려면 마음을 먹고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 꾸준히 할 때는 내 피부도 받쳐줘야 돼요. 흉터 되게 좋아졌다 이러죠. 그분들 한두 달, 두세 달에서 좋아진 게 아니라 몇 년의 시술과 반복을 통해서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미인데요. 기미도 마찬가지예요. 한 3달 정도 다니면 좋아지는 거 아니면서 거울 보면서 계속 왜 기미가 안 좋아지 이러는데요. 기미는 안 좋아져요. 기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 하얀색 옷이 있어요. 오랫동안 흙탕물이 뿌옇게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걔를 빼려면 어떻게 돼 있어? 여러 가지 합성세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때 그 하얀색 면티가 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옷감이.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주면 줄수록 피부는 상하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겉기미는 좀 좋아지는데 안에 뿌연 오래된 기미는 힘들다. 만약 얼굴이 손상이 돼서 자외선을 많이 봐서 색소 침착이 왔거나 손상된 피부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저는 오히려 피부과 시술보다는 홈케어를 추천드려요. 피부과에서 자극적인 시술을 오래 할 때는 오히려 피부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재생을 하는 거를 굳이 피부과에서 비싼 돈 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팩을 한다거나 재생크림을 잘 발라준다거나 무기자차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회복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기미라는 건 호르몬성 질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는 얘를 없앤다기보다 맑게 해준다. 레이저 토닝이라는 시술이고요. 여러 가지 레이저가 있어요. 요즘 뭐 새로 뭐 골드 토닝도 나오고 옐로우 토닝 이름은 바꿔서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토닝은 하나예요. 색소를 깨뜨려서 옅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피부 속까지 깨뜨리는 걸 한계가 있고 좀 맑게 도와준다. 이 정도로 2주에 한 번씩 계속 관리를 하면은 그래도 유지는 어느 정도 돼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또 홈케어를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집에서 기미를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가지 제품을 쓰는 게 좋은데 비타민 C랑 그다음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이 2가지 성분이 있어요. 이거 2가지도 저희가 피부과에서 관리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비타민 C를 피부에 이제 듬뿍 바르고 모델링 팩 같은 걸 위에 탁 덮어주면 갇히잖아요. 비타민 C가. 아무래도 하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좀 맑아지거든요. 저녁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관리를 해주면은 오히려 저는 레이저 토닝보다 더 괜찮지 않을까요? 안 비싸요. 뭐 몇만 원으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기미의 진심이라면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 적당히 하면서 집에서 홈케어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고 병원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식초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않는 비타민 C를 이용해서 집에서 요즘 뭐 갈바닉 이런 홈케어 기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드름을 일단은 상담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1차적으로 받고 2번째는 저 같은 실장을 만나긴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관리의 비중보다는 시술의 비중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을 처방한다거나 이 사람의 피부를 보고 어떤 시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 시술에 부합하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홈케어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은 어떤 주기로 얼마를 받고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드름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좁쌀 여드름이 있고 짜야 되는 여드름이 있고 청소년 여드름이 있고 한옥성 여드름이 있어요. 그리고 모낭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모낭염을 잘못 보고 압출을 하게 되면 염증이 퍼지고 더 심해져서 항생제를 먹어야 되기도 하거든요. 판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한옥성 여드름은 절대 짜면 안 되고 염증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모낭염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좁쌀 여드름도 잘못 짜면 오히려 더 세균이 번식을 할 수 있고요. 여드름은 꼭 짜야 되는 여드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여드름만 압출하는 편입니다. 꼭 짜야 되는 여드름은요 밖으로 나올랑 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단단하고 까맣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목은 확 막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좀 밖으로 배출을 해야 숨을 쉬거든요. 그래야지 번식이 덜 하는데 꽉 막고 있는 단단하고 밖으로 돌출이 돼 있는 여드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막 시커멓게 보이고 이런 애들 있죠. 걔들은 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좁쌀처럼 다다다 있는 애들은 잘못 건드렸다가 퍼져요. 이렇게 오히려. 환우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드름을 좀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피부과를 고르셔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퍼지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상처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처는 아물기도 하지만 색소 침착으로 아까처럼 남을 수도 있고요. 시커멓게. 오랫동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안 좋죠. 안 짜니 못하죠. 환우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놔둬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과에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진단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 피부과에 가서 환우성 여드름을 짜야 돼 이렇게 하는 병원은 좀 잘못된 경우죠. 거의 약 처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을 못 참아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요. 일단은 뭐가 우두두두 나면 이렇게 긁어요. 탁탁 치죠. 그리고 맨들맨들해야 속이 시원하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짜야 되고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긁고 최악의 행위죠. 10대, 20대 때 그렇게 한 분들이 30, 40대의 피부를 보면은 온전한 피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색깔이 누리끼리 한다거나 모공이 크다거나 피부 색깔 톤이 달라요. 근데 피부 좋은 사람들은 보면 일단 건들지 않고 뭘 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나이가 30대 후반이 넘어들면 해야 돼요. 그때는 노화가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10대, 20대는 저는 오히려 뭘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30대 후반부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자와 안 한자의 피부와 어떤 나이와 틀리다. 모델링 팩의 효능은 가두는 거예요. 가둔다. 유효 성분을 가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델링 팩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앰플이라던가 진정 겔이라던가 이런 걸 바른 다음에 모델링 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둬주면서 피부가 하얘져요. 그리고 뭘 안 바르더라도 가두는 순간 그 유효 성분이 그대로 얘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숨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얘만 들어가게.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미 얘기하셨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다 한 게 뭐냐면 비타민C를 피부에 바르고 물에 꼭 잔 거즈를 위에다가 붙이고 그 위에다 모델링 팩을 하면 비타민C를 가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싼 거는 10,000원대도 있고요. 한 30,000원대 그 정도로 사면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요즘 또 바쁘다는 핑계로 못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최소한은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다르니까.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 인터뷰에. 제가 피부과 총괄실장이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총괄실장을 하면서 병원 운영을 했어야 됐어요. 병원에 들어오는 레이저라던가 시술, 관리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하고 의사 선생님께 이건 어떻습니까? 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매니저처럼 공유를 해야 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레이저 시술을 받다 보니까 처음엔 저는 피부가 되게 좋아서 피부과를 갔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좋아지지?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 날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날도 어김없이 어떤 레이저가 들어왔거든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그 시술을 제가 받았죠. 갑자기 집에 가자마자 얼굴 퉁퉁 부으면서 진짜 괴물처럼 변했어 얼굴이. 그러면서 이 여드름처럼 얼굴이 온 사방을 가둬뻤어요. 진짜 여드름처럼 시뻘겋게 아무 데도 못 갈 정도로. 근데 제가 다니는 곳이 피부과니까 다음날 이제 피부과에 출근해서 원장님께 얘기했더니 원장님도 너무 놀라시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봤더니 피부 면역성이 떨어져서 시술을 계속 받음으로써 피부 장벽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떤 걸 받으니까 그때 데미지가 확 온 거죠.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 계기가 돼서 제가 병원 일을 아예 간두게 됐어요. 피부과에 근처도 못 갔죠. 왜냐면 제 피부를 보고 어떤 사람이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3개월 동안 밖에 못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일도 못 하는데 제 어떤 커리어나 이런 게 너무 아까우니까 주변에서 나와서 일을 해라 하는데 저는 이 얼굴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근데 피부과에 진짜 많이 다니고 돈을 몇천 썼어요. 다 못 고치는 거예요. 약도 안 되고 다 해봤어요 정말.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뭐 홈케어 하면서 했는데 다행히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마는 괜찮고 여기만 심했거든요. 여기 딱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피부 샵을 냈죠. 사람들한테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실험을 했습니다. 피부에 대한 거라서 홈케어로 좋아질까? 화장품으로 좋아질까? 화장품 믿지 않았거든요. 이런 관리로도 좋을까? 피부과 레이저 아닌데 관리로 가능해? 근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홈케어에 대한 생각들을 블로그에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여드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러니까 이 피부로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 다 좋아지진 않아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가장 제가 잘하는 게 여드름과 리프팅이었거든요. 사춘기 아이가 있어서 저 아이 사진도 찍을 겸 해서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청소년 여드름으로 블로그 키워드에 썼더니 그게 폭발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래도 여드름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애들이 여드름이 팡팡팡 트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 여드름쟁이들이 다 저희 샵으로 오게 돼서 예약이 안 됐었어요. 막 대전, 부산, 울릉도에서도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지를 못하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와서 관리를 안 했어요. 대신 온라인 코칭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들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짜지 마시고요.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서 그 온라인에서 하는 그 홈케어비를 몇십만 원을 받고 그 친구들한테 교육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그게 블로그로 완전 엄청난 댓글과 잘 됐죠. 그렇게 하다가 제 피부염 이름이 주사피부염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이 주사피부염이 싹 나았어요. 그러면서 또 바꿨죠. 주사피부염 완치 이렇게 돼서 내 피부를 좋아지게 된 계기 하면서 다시 블로그로 바꿨어요. 주사피부염들도 다시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사피부염이 다 낫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피부가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이제 멀쩡해요. 어떤 거를 써도 문제가 없고 지금 술도 많이 마시고 다 장벽이 온전하게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나이가 내년에 50이 돼요. 이제는 또 리프팅으로 바꾸려고요. 노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뭐 홍조라던가 주사 피부염이라든가 문제성, 저처럼 피부 손상된 사람에 대한 영상을 계속 띄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손상된 피부, 피부과에서 잘못된 피부들, 약을 먹는 피부들, 여드름 피부들 이렇게 문제가 있는 피부들인데 피부과에서 해결이 안 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전히 저한테 온라인 코칭을 받고 있고요. 노화가 요즘 핵 이슈잖아요. 100세 시대 해서.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확장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피부과에 오랫동안 재직을 하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은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피부는 과한 시술이 답이 아니라 꾸준하게 집에서 홈케어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 홈케어 안에서 화장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화장품은 적당히 줄이고
본인이 좀 이렇게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좋아졌고요. 그래서 운동이라던가 좋은 식습관이라던가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수면의 질, 이게 가장 피부의 척도가 아닐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피부는 이 마음이거든요. 굉장히 밝아지고 이러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어려지고 그래요. 피부를 관리하고 이러시려면은 저는 무조건 스트레스가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피부는 자신감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 있어지고 밝아져요. 네.